노화는 변화를 의미하지만 변화가 퇴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와 독서를 사랑하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41번째 북리뷰는 LL 랭어 교수저 유노북스 출판 늙는다는 착각입니다. 영어 제목은 카운트 클럭 와이즈인데 우리말 제목도 적절하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클라우드9 출판사와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제 서울대 동기 교수들과 함께 가칭 안티에이징 혁명 프로젝트란 책을 기획하고 집필 중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안티에이징 관련 책들에 눈이 많이 갑니다. 우리는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원치 않는 택배 상자를 받죠. 흔히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 같을 텐데 저 역시 한 해 두 해가 지날수록 점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느낌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가 거리에 뛰쳐나와 대한민국을 외쳤던 2002년이 벌써 20년 전이고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점프에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던 2010년이 벌써 10년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우선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시간에 비교해서 현재의 시간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흘러가는 시간들이 짧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다른 가설은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일정한 시간대로 쪼개서 받아들이고 분석, 저장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간 간격이 점점 더 듬성듬성해진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하루를 100장의 사진들로 기억했다면 나이가 들면 50장으로 줄어들게 기억을 하니까 기억할 게 별로 없어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슬프죠? 저는 두 번째보단 첫 번째 가설을 믿고 싶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1970년대 저자는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양로원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더 많이 결정하도록 장려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노인들은 방문객을 맞이할 장소를 결정하고 각자 돌볼 화분을 선택하고 물을 주고 키울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상대로 스스로 결정권이 많았던 그룹이 더 쾌활하고 활동적이며 민첩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스로가 결정을 한 그룹의 사망률이 그렇지 못한 그룹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낮아졌죠. 노인이라고 해서 피동적으로 남이 해주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처럼 스스로가 본인의 인생을 결정하면 기분과 지적 능력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시계를 되돌려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릴 적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배웠습니다. 우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니까 평소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된다고 배웠죠. 거꾸로 생각하면 몸이 쇠약해지고 노화가 일어나면 마음도 늙고 병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신체가 마음을 끌고 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저자는 의사들이 오로지 질병이 생긴 신체에만 관심을 두고 몸의 이상을 치료하려는 현대의학의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전에 리뷰했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보면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으로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서 집에 무사히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죄수들은 감기조차 잘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의지와 심리가 물리적인 신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베카 레비 박사 연구팀은 1975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노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진술에 응한 50세 이상 660명의 피험자들을 20년 뒤에 확인한 결과 노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이들이 부정적인 이들보다 평균 7년 반을 더 살았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식사나 운동 말고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만으로도 훨씬 큰 차이를 만들게 된 것이죠. 통계학에서는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를 강조합니다. A 현상의 비율이 증가할 때
B 현상의 비율 역시 증가한다는 사실이 결코 B 현상 때문에 A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청력이 나빠지면 이명이 커지지만 이명이 커진다고 청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란 말씀과 같죠. 노화가 진행하면 무기력해지고 몸이 약해지는데 거꾸로 무기력하고 몸이 약하다고 나는 늙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내가 요즘 무기력하고 몸이 약하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활기차게 생활해야지 란 마음을 먹어야지 요즘 무기력하고 몸이 약한 걸로 봐선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쉽지만은 않죠. 의학에서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때 기존 치료법이나 약물에 비해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임상실험을 하죠. 이때 나오는 이야기가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특정 질환에 대해 치료 효과가 없는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이 약이 내 병을 낫게 해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보다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은 약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임상연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할 때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왜 내가 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죠? 그때마다 저는 제 경험에서 이런저런 약을 드시고 좋아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 약을 잘 드시면 제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치료는 긍정적인 결과만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 전 의사의 긍정적인 말씀 한마디가 이후 환자의 증상 치료에 분명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책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시력에 관한 연구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시력 검사표는 상단에 큰 글자들이 있고 아래로 갈수록 글자 크기가 작아지죠. 시력 검사는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를 검사하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 시점에서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낳습니다. 표를 뒤바꿔서 가장 작은 글자가 상단에 있고 어디서부터 보이는지 검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제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작은 글자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보이는지 검사를 했을 때 더 높은 시력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은 것을 잘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법이죠. 제 전공인 청력검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수능 청력검사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소리를 알아내는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큰 소리부터 크기를 줄여서 어디까지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과 아주 작은 소리부터 크기를 키워서 어디부터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죠. 각각 하강법과 상승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둘 중 어느 방법이 청력이 더 좋게 측정될까요? 이때는 오히려 반대로 큰 소리부터 줄여나가는 하강법이 더 작은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피검자가 계속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래서 임상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적당히 섞어서 환자의 청력 역치를 검사합니다. 엘렐 랭어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몸과 마음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특히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나의 신체 건강, 수명은 얼마든지 영향받을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슬픈 이야기지만 중년이 되어 탈모가 진행된 남성들에서 전립선암과 관상동맥 심장 질환으로 진단받을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탈모가 노화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져서 결국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데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조금 아쉽다고 해야 할까요? 반면에 요즘 나이 들어 출산하는 산모들이 많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아이까지 키우기엔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찍 아이를 낳은 여성들보다 늦게 낳은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나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젊은 상황들에 둘러싸여서 그렇다는군요.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는요? 나이 든 배우자는 젊은 배우자 영향으로 젊게 오래 살고 젊은 배우자는 나이 든 배우자 영향으로 수명이 또래에 비해 짧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4살 차이인데 죄송하네요. 이 밖에 이 책에는 각종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들과 관련 연구들이 제시되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골골하면서 80세를 사는 것보다 팔팔하게 100세를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내 몸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미래에 더 나아진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평가는요, 커피 4잔 드리겠습니다. 노화는 변화를 의미하지만 변화가 퇴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